4월 30일 데일리 OX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1번 시험 효과. 시험 효과는 다른 말로 측정 요소라고도 합니다. 측정 요소, 측정 효과. 자, 측정 방법이 달라짐으로써 영향을 미치는 것. 방법이 달라짐으로써. 방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수단 혹은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질문은 틀린 질문입니다. 시험 효과 혹은 측정 요소는 실험 전 측정한 그 자체, 측정 자체가 실험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하고, 이 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측정 수단 요소 혹은 측정 도구 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측정 같은 단어가 쓰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하셔야 되고, 이건 다르다. 2번 정책평가에 있어서 양호한 집단, 조건 양호한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결과가 좋게 나타난 수단을 적용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외적 타당성 문제, 크리밍 효과라고 한다. 이 크리밍 효과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그대로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크리밍 효과라는 것은 대표적인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인데, 효과가 크게, 잘, 많이 나타날 사람만 의도적으로 실험 집단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하기가 곤란해지는 겁니다. 자, 요거는 특히 준실험에서 나타나는 문제이고, 자세한 것은 밑에 문제 풀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번 진실험 설계. 진실험 설계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성하고 이 두 집단이 동질적이다. 맞습니다. 여기 실험은 크게 실험과 비실험으로 나눕니다. 이 기준은 통제 집단의 여부에 따라서 통제 집단이 존재를 하면 실험이고, 통제 집단이 없으면 비실험입니다. 그리고 실험은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의 동질성 여부에 따라서, 그래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동질적이다 라고 하면 요거는 진실험이 되고, 동질성이 없다 라고 하면 준실험이 됩니다. 그래서 진실험, 준실험, 비실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험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동질적이다. 맞고, 4번 진실험 설계. 주요 형태인 하나인 단일 집단 사업 중, 여기서 틀렸습니다. 진실험 설계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다 있다고 했죠. 근데 단일이다? 틀렸습니다. 단일 집단. 자, 단일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비실험입니다. 왜? 집단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진실험이나 준실험은 집단이 두 개죠. 실험과 통제. 근데 단일은 집단이 하나이기 때문에 비실험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뒤에 설명은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고, 요거 단일 집단이면 비실험이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틀린 질문이 되고. 5번 준실험. 준실험에서 외적 타당도의 문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크리밍 효과이다. 맞습니다. 2번 문제에서 설명했듯이 크리밍 효과는 효과가 크게 나타난 사람만 의도적으로 실험 집단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 집단이 있고 통제 집단이 있는데, 자,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 같은 사람만 이쪽으로 실험 집단에만 의도적으로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들 둘이 동질성이 어떻게 될까요? 이쪽에만 의도적으로 배치하니까 동질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두 집단이 존재하면서 양자 간의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은 건 준실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준실험에서 크리밍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이번 문제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크리밍 효과는 준실험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진실험에는 무작위 배정, 준실험에는 짝짓기 또는 시계열 이런 방법들이 있다 정도 알고 계셔야 되고, 더 자세히 들어가면 각각 예를 들어 짝짓기 같은 경우에는 회귀분해석 설계, 사후 테스트 비교 집단 설계 등이 있고, 시계열에는 단절적 시계열 설계 등이 있다. 이런 내용까지 나오는데 사실 그렇게 깊게 출제되는 경우는 없고 각 이름만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떤 설계, 어떤 실험이 어디에 속하는가, 준실험에 속하는가, 진실험에 속하는가, 혹은 비실험에 속하는가 정도만 잘 구분하고 계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